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크게 확장시켜 끌어당김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번영 게임인데요. 가상의 수표를 가지고 스스로 금액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표의 메모란이나 빈칸에 이 수표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살 것인지 간단히 적어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수표의 금액을 높여가며 해당 금액을 다 쓰는 게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저는 직접 이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수표의 이미지를 받아 그대로 기입해보니 정말 내가 그 돈을 가졌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을 샀다고 상상하며 직접 적어보니 내가 했던 상상에 강력한 현실감이 채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번영 게임을 하고 나니까 예전과 다르게 한층 더 끌어당김의 진동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번영 게임은 전혀 어렵지 않았고 하는 내내 즐거웠기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표 이미지는 인생닥터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닥터 네이버 밴드의 주소는 아래에 보시면 설명글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번영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과정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가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은행 계좌는 아니지만 실제 계좌인 것처럼 입금 전표와 출금용 수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수표장을 사용할 수 있고요. 회계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트를 수표 발행 기록부로 쓰거나 백지를 입금 전표나 수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번영 게임을 가능한 한 자신에게 사실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날에 1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계좌 기록부에 100만 원을 입금 기장을 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그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 돈 전부를 한 장의 수표로 발행해 한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장의 수표로 발행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의 요점은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것과 그리고 수표를 실제 발행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에 있습니다. 수표의 메모란에는 무엇을 사는지 간단히 쓰십시오. 예를 들면 아름다운 만년필 또는 멋진 조깅화 또는 헬스클럽 회원권 등이 있겠죠. 그 돈을 오늘 전부 쓸 수도 있고 나중을 위해 일부를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오늘 하루 동안에 그 돈을 전부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내일이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입금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200만 원을 입금합니다. 셋째 날 300만 원을 입금합니다. 넷째 날 400만 원을 입금합니다. 50일째에 도달하면 5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300일째에 도달하면 3억 원을 입금합니다. 만약 1년간 매일 이 번영 게임을 실행한다면 당신은 총 660억 원 이상을 입금하고 또 그 돈 전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상상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데서 오는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몇 주 정도 이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그만큼의 돈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집중하기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상상력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하는 연습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동의 대부분을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산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실행하면서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찾아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소망과 기대가 확장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끌어당김 자력이 강해지는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현재 삶의 상황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발산하고 있는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을 주시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현재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통해서 불러일으킨 확장된 새로운 생각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이제 우주는 그 새로운 생각의 진동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보내는 진동과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보내는 진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영 게임은 자신의 끌어당기는 힘을 상승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게임은 짧은 시간 동안 실행할 수도 있고요. 1년이나 또는 그 이상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오래 실행할수록 당신의 상상력은 더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이 확장되는 가운데 이 게임이 주는 재미와 상상력의 확장이 뜻하는 진정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상상력을 이용해 수표를 발행하고 메모란에 기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또한 마음껏 써도 과다 지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에 수표를 발행할 때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 허용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소망에 대한 진술을 마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상상력이 확장되는 유익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의 삶 또한 개선됩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해왔던 온갖 종류의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게임은 언제든 시작할 수도 있고 어느 때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해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임을 선택하고 그저 놀이하듯 즐기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실행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상력을 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처음 조각을 하는 조각가라면 큰 덩어리의 진흙을 집어들었다가 그냥 책상 위에 내던지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 그렇게 하는 대신에
당신은 진흙을 주무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흙을 주무르는 일에 점점 더 능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진흙을 집어들 것이고 다른 색깔의 진흙도 집어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창조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에너지를 주물러서 창조하는 일, 즉 자신의 생각을 지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진흙을 집어들었다 내던졌고 그래서 그 내던진 진흙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고, 그것은 정말로 안 좋은 것으로 밝혀졌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했었어야만 해. 정부는 다른 경제정책을 썼어야만 해. 거기엔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이 있었어. 누군가 그걸 취급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진흙을 당신 손으로 집어드세요. 자신의 소망이 가진 힘을 통해 근원 에너지를 불러들인 후 그것을 상상력의 힘으로 빚어내세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말했죠. 아브라함, 당신은 아직 한 번도 나에게 연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것 같군요. 당신은 내가 연인에 대한 상상을 완벽하게 해서 지금 그가 여기 있는 것처럼 느끼기를 바라는 것 같군요. 우리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가 여기 있다고 상상할 때 그 순간 당신은 기쁨 속에서 신의 힘, 즉 생명 에너지를 불러오게 되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진동을 발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진동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는 나타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망보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알아차림이 더 강하다면 그는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고통스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소망이 불러온 에너지를 허용하지 않는 진동을 당신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번영 게임을 즐겁게 실행하면 재정 상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 게임은 당신이 원하는 것들과 일치되는 진동을 활성화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들이 삶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게임을 실행함에 따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더 기대하게 되고 더욱 확장된 진동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된 당신의 진동에 반응해서 소망의 물리적 구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꿈을 자주 꾸시는 편인가요? 저는 자주 꿈을 꾸는 편인데요. 생생한 꿈을 꿨을 땐 꿈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잠에서 깨고 나면 그 꿈에 대해 여운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꿈은 생각보다 신비로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진동을 통해 끌어당기고 있는 대상이 구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지몽이라는 단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내가 제대로 소망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힉스 부부는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살짝 엿보게 해주는 삶의 예고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내면 존재가 꿈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그 이미지를 향해 에너지를 흐르게 할 때 당신의 진동은 원하는 것이 존재할 때의 진동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꿈을 이용해서 소망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힉스 부부의 감정 수업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삶 속에 구현되어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진동적으로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꿈 속에서 구현되는 것도 언제나 진동적으로 일치합니다. 자신의 주도적인 생각과 삶 속에 구현된 것들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그에 따르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려서 어떤 물질적인 구현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창조하는 중인지를 알게 되는 일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의 물질화가 일어난 이후에도 그것을 일어나게 만든 생각을 아는 일도 역시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화가 일어나기 전이나 물질화가 일어난 후에도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물질화된 것 사이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은 자신이 해왔던 생각과 항상 일치합니다. 따라서 모든 꿈은 사실상 자신의 창조물이기에 자신의 생각을 통해 창조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 꿈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꿈 속에서 구현되었다는 사실은 자신이 그것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생각하는 일들에 대한 느낌의 본질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실제 삶에 구현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꿈 속에서 구현되는 데는 더 짧은 시간 동안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꿈은 자신이 깨어있는 동안에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원치 않은 어떤 것이 창조되는 중이라면 그것이 물질화가 되기를 기다려서 그 후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물질화 되기 전에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꿈 평가하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갈 때 꿈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해 깨어나고자 한다. 그리고 꿈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잠에서 깼을 때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후 아침에 잠에서 깨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몇 분간 그대로 누운 채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꿈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 하루 일과 중에 꿈속의 여러 상황들을 기억해낼 수도 있지만 보통 꿈을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잠에서 바로 깨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꿈이 기억나기 시작하면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꿈꾸는 동안 자신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꿈꿀 때의 감정을 기억하는 것이 꿈의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가 삶 속에 물질화될 정도로 충분히 강해지려면 그 주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주제가 꿈에 나타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꿈은 항상 강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그 감정은 기분 좋은 느낌이거나 기분 나쁜 느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언제나 충분히 강렬해서 당신은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느낌이 어땠는가? 만약 아주 기분 좋은 꿈에서 깨어났을 경우라면 현재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도적인 생각이 원하는 것을 구현시키는 쪽으로 향해 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자신의 주도적인 생각이 현재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렇지만 지금 삶 속에 무엇이 구현되고 있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새로운 결정을 내려서 앞으로 구현될 것들을 훨씬 더 즐거운 것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죠. 원하지 않는 것들을 태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난 이후에 다시 원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만족스러운 체험이 될 시나리오를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더 충만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물질화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불러온 생각의 습관뿐만 아니라 이미 창조된 원치 않는 것들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자신의 실제 느낌과 현실에서 창조 중인 것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자신의 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꿈을 꾸게 될 때는 자신이 실제 삶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끌어오고 있는 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 꿈을 통해 자신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주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우 뜨거운 어떤 물체에 가까이 다가갈 때 뜨거운 느낌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해서 주의하도록 해주는 자신의 피부 감각기관에 대해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의 생각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자신의 감정에 고마워하십시오. 꿈을 꾸는 동안에는 창조되지 않습니다. 꿈은 당신이 깨어있을 때 생각해오던 것들이 구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후 꿈에 대해 생각하거나 되새기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은 당신의 미래의 창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꿈을 기록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꿈에 나타났던 장소의 대략적인 설명, 등장했던 기본적인 인물들, 꿈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꿈 속에서 자신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 느낀 감정은 한 가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꿈 속에서 황홀한 느낌과 화가 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감정의 진동수는 동일한 꿈 속에서 나타나기에는 서로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꿈은 현재 자신의 진동 상태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줄 수 있습니다. 꿈에 대한 회상은 당신이 꿈 속에서 받아들인 비물리적인 생각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은 비물리적 에너지 속으로 되돌아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써 하는 대화가 아니라 진동적인 대화입니다. 그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생각 덩어리를 그와 동일한 물리적 표현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오랫동안 원해왔으나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경우 당신은 때때로 그것을 꿈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에 그 꿈을 즐겁게 해상하면 자신의 저항적인 진동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제리와 에스더는 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로맨틱하게 연결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어떤 로맨틱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환경과 신념이 달랐기에 그들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에스더는 제리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서 무릎을 꿇고서 그녀의 볼에 키스를 하였는데 마치 그녀가 어릴 적에 들었던 요정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그 입술이 닿았을 때 평소와 크게 다른 느낌이 그녀 안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되는 희열의 느낌,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느낌,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느낌들이었죠. 그것은 그녀가 잠을 잘 때나 또는 다른 때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그 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고 제리에 대해 다시는 그 꿈을 꾸기 이전처럼 생각할 수 없게 되었죠. 그 꿈은 에스더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느낌을 그녀 안에 남겼습니다. 참으로 달콤한 꿈이었기에 그녀는 그 꿈을 다시 꾸고자 시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을 때 에스더는 단지 그것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의 느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느낌의 진동은 두 사람을 함께하게 만든 촉매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오곤 했습니다. 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를 알아주는 파트너를 원해.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거야. 그녀가 그런 생각들을 해오면서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지만 언제나 그녀의 바람을 듣고 있는 내면 존재는 그녀에게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어떤 것을 꿈을 통해서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욕구를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꿈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소망을 향해 에너지를 흐르게 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 감미로운 체험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꿈은 미래를 살짝 엿보여주는 삶의 예고편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면, 부유함을 원하지만 한 번도 부유했던 적이 없었다든가, 또는 사랑스러운 연인을 원하지만 한 번도 사랑하는 연인과 사귄 적이 없었다면, 내면 존재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와 왜 원하는지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내면 존재가 꿈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그 이미지를 향해
에너지를 흐르게 할 때 당신의 진동은 원하는 것이 존재할 때의 진동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꿈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진동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대상이 구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삶에서 자신의 진동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꿈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꿈은 장차 일어날 일을 살짝 엿보게 하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따라서 꿈의 내용을 평가해 보면 현재 자신이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 속의 일이 현실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부추겨온 주위의 영향들 때문에 어쩌면 당신은 재정적인 손실이나 신체 기능의 저하 또는 그와 비슷한 것들을 향하여 에너지를 흐르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당신이 미래의 질병을 투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내면 존재는 당신이 현재 어디를 향해 있는 중인지를 보여주는 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에서 깨어나 말하십시오. 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런 다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그것을 원하는 걸까? 그때부터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망하는 대상을 향해 생산적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에너지가 질적으로 바뀜에 따라 당신의 미래 체험도 변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아주 큰 부분이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돈이 충분한 상태보다는 돈이 부족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리에 그들 자신을 계속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는 상태보다 돈이 부족한 상태를 주시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실제로 단 두 가지 주제에 관하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결핍에 관한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 속으로 온갖 종류의 풍요가 쉽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10만원 지갑 게임은 당신이 돈을 밀쳐내는 대신에 돈을 받아들이는 진동을 발산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0만원 지갑 게임은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먼저 10만원짜리 수표 또는 10만원에 해당하는 지폐를 구해서 지갑이나 핸드백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지갑이나 핸드백을 집어들 때는 언제나 거기에 10만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쁨을 느껴보면서 그 돈이 가져다 주는 재정적인 안정감을 종종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자신이 그 1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근사한 레스토랑 옆을 지나갈 경우 자신이 원한다면 그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 어떤 상품을 보았을 때는 자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갑 안에 10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10만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돈을 바로 지출하지 않기에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10만원을 쓴 것과
동일한 진동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갑 안에 10만 원을 기억해내고 자신이 주목했던 첫 번째 상품을 사는데 그 돈을 지출해버린다면 당신은 재정적인 풍요를 실감나게 느끼는 유익함을 단 한 차례밖에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만 원을 그날 하루 동안 20회 내지 30회 정도 마음속으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사용한 만큼의 진동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거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의 재정적인 풍요로운 느낌은 더 강해지고 끌어당김 자력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유한 상태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더 명확히 말하면 당신이 느끼는 결핍감은 그게 어떤 것이든 풍요를 가로막는 저항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10만 원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웰빙, 안전함, 풍요로움, 재정적 안정감과 같은 진동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이 성취한 새로운 진동에 반응하여 그것과 일치되는 풍요를 물리적으로 구현시킵니다. 재정적 풍요의 느낌을 달성하자마자 마법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한층 더 증가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용주가 급여를 올려주고 싶은 영감을 받는다거나 구매했던 어떤 물건은 환불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는 원해왔던 물건들이나 사고자 했던 물건들이 금전적인 지출 없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풍요를 얻게 되는 온갖 기회가 당신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마치 풍요의 수문이 열린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요가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놀라워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살 수 있어. 저것도 살 수 있어. 나는 뭐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무엇이든. 지갑 안에는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듯 가장하는 게 아니기에 이제 자신의 재정적 흐름을 혼탁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어떠한 의심이나 불신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끌어당김의 힘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상황이 개선될 때 지갑에 보관하는 금액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또 1000만 원으로 그리고 1억 원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우주가 당신에게 제공하게 될 것에는 한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돈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기분 좋게 느껴야만 합니다. 거대한 풍요가 흘러드는 즐거움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거대한 풍요에 대해 기분 좋게 느껴야만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항상 풍요의 진동에 있지 않고 풍요와 결핍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핍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영향력들 때문에 풍요의 생각들이 천천히 스며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에너지를 풍요 쪽으로 흐르게 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더 자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물리적 에너지를 풍요 쪽으로 더 많이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10만 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면 당신은 풍요로운 느낌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물리적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분명 당신은 최근에는 육체적 삶을 살지 않는 것 같군요. 10만 원으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핵심을 놓쳤습니다. 만약 10만 원을 하루에 1000번 사용한다면 1억 원을 쓴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풍요롭다는 느낌을 강화시킵니다. 당신의 느낌이 바로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만 원을 실제로 제 지갑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갑에 10만 원짜리 차용 증서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차용 증서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느낌을 증진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용 증서는 또 다른 빚을 진 것처럼 느끼게 하죠. 10만 원 지갑 게임은 의도적으로 기분 좋은 대상을 주시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10만 원 지갑 게임을 제가 직접 한 달간 실제로 해본 결과 확실히 제가 풍요롭다는 느낌을 자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크게 느낌을 받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10만 원이 가져다주는 재정적인 안정감에 초점을 맞추니 갈수록 풍요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10만 원을 쓴 것과 같은 진동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횟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조금 더 나아가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 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더욱 풍요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요. 물론 100만 원 수표는 꼭 실제 수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은 수표 이미지를 인쇄하여 100만 원을 기입하고 지갑이나 핸드백에 넣고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저는 금액을 점차 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풍요로운 느낌을 잘 흡수하기 위함이죠. 인생닥터 네이버 밴드로 가는 주소는 영상 아래 설명글에 적어 놓았으니 수표 이미지를 꼭 다운받으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진 환경은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과 같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삶 속에서 끝내지 못한 일, 답장을 못한 편지들, 미완성의 프로젝트들, 지불되지 않은 청구서들, 처리하지 못한 일들, 정리되지 않은 서류 뭉치들과 헝클어져 있는 잡지, 그리고 카탈로그들. 온갖 종류의 잡다한 것들에 파묻혀 있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진동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진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물건들은 당신의 기분과 끌어당김 자력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질러진 물건들을 치우려고 할 때는 주로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치워버린 어떤 물건이 필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버린 후에 알아차렸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버리는 일이 별로 내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매번 정리하고자 시도했던 때마다 그 분류 단계부터 혼란에 빠지게 되어 결국에는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크게 어질러진 상태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잡동사니 치우기 과정은 그런 장애 요소들을 없애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귀중한 것들을 버릴 가능성 없이 매우 빠르게 분류 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뚜껑이 달린 적당한 크기의 골판지 상자를 여러 개 구하십시오. 규격과 색깔이 같은 상자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가지런히 쌓아 올릴 수 있어서 보기에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최소한 20개의 정도의 상자를 가지고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과정의 생산적인 힘을 깨닫게 되면 더 많은 상자를 사용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된 목록 카드와 휴대용 녹음기를 구하십시오. 이제 상자들을 모아서 정리하고자 하는 방의 한 가운데에 5개 내지 6개를 놓습니다. 각각의 상자에 고유 번호를 매깁니다. 그런 다음 방을 둘러보고 그중 하나의 물건에 초점을 맞춘 채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 물건은 당장 필요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대로 두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것을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물건을 집어들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의 커다란 장점은 바로 당장 세세하게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환경의 혼잡스러움을 아주 간단히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물건들을 상자 안에 넣을 때에는 녹음기에 다음과 같이 녹음을 합니다. 예를 들어 뜯지 않은 기타줄 묶음 1번 상자 또는 오래된 핸드폰 2번 상자 이처럼 5개나 6개의 상자를 가지고 일반적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잡지들은 같은 상자에 넣고 의류들은 다른 상자에 그리고 잡다한 작은 물건들은 또 다른 상자에 넣습니다. 하지만 분류 작업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는 마십시오. 단지 물건을 집어들고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면 상자에 넣으면서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상자에 넣었는지를 녹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녹음을 들어보면서 그 내용을 가나다 순으로 된 목록 카드에 옮겨 적습니다. 이를테면 가 밑에는 가방을 쓰고 나 밑에는 나침반을 쓰고 다 밑에는 등산용품을 쓰는 식입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분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빨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공간이 점점 정리됨에 따라 기분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다른 경우처럼 뭔가를 찾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된 상자들을 집안의 창고나 차고 같은 곳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다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뜯지 않은 기타줄 세트, 이것이 필요하게 될 경우 그것이 어느 상자에 있는지 당신의 목록 카드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난 후에는 예를 들어 3번 상자에 넣었던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깨닫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땐 그 상자를 집 밖의 보관 창고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안의 내용물들을 모두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상자는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잡동사니들을 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당신은 이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에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혹 어질러진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진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돈된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기분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들을 모으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방식이며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또한 물질적 구현이 자신에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편으로 그렇게 물질화된 물건들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물건들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리해야 할 물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천적인 자유에 반하는 물건들을 모아들이는 습관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존재의 공허함을 느끼는 슬픔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물질로서 그 공허한 느낌을 메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더 사서 집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먹어댑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의 공허감을 메우고자 하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삶에서 얻게 된 것들 중에서 현재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버리십시오. 그것이 없어도 지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입지 않는 옷가지들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세요. 그러한 것들은 놓아버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 간편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의 자신과 더욱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삶 속으로 쉽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로 인해 자신의 끌어당기는 능력이 방해받았을 때 새로운 것을 끌어당기는 과정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당신은 좌절하거나 위축감에 빠져들고 맙니다. 잘 정리된 환경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최근에 제리와 에스더는 에너지가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도 한층 더 빨리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그들이 온갖 물건들 속에 파묻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바라는 물건들이 그들에게 아주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분류하거나 철하거나 읽거나 버려야만 합니다. 즉, 그들은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의 생활 공간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깨끗하고 잘 정리된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아주 편안하게 물건들을 정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말하자면 단지 그런 상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목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주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보곤 합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늘 하루 종일 일을 하셨죠. 그들은 아주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거대한 잔디밭 깎는 일을 대부분 직접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잔디 깎는 차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에스더는 어머니가 잔디 깎는 기계로 직접 풀을 깎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장 자주 회상하는 부분은 어머니가 잔디 깎는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스프링클러가 잔디밭에 물을 뿌리는 동안에 현관에 앉아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즐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에스터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깎인 잔디의 신선한 풀냄새를 맡곤 했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전달받은 커다란 만족감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잔디 깎는 날은 에스터에게 언제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모든 일을 마친 후 현관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며 즐기고 계실 때면 무언가 매우 만족스러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제리와 에스터는 자신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이 끝날 때 자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된 느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신이 하기를 바라는 것은 미리 그런 느낌 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에너지가 정렬됩니다. 그러면 물질적 구현이 일어나도록 명료함과 아이디어들 그리고 온갖 도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물건들을 한 번에 하나씩 상자에 넣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단지 1~2시간 안에도 어질러진 방을 깨끗이 치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녹음기에 모두 녹음해 놓았기에 분류 작업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무엇이 어느 상자에 있는지를 목록 카드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목록 카드를 보고서 찾고 있는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잡동사니 치우기 과정의 힘은 당신이 그것을 아주 빠르게 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작업은 저항이 별로 없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기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실행하던 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일단 어떤 것을 상자에 넣고 나면 그것을 다시 필요로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상자에 넣은 후 1년에서 2년 동안 그것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자유롭게 그것을 누군가에게 준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혼잡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저항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집안에 잘 쓰지는 않는데 아까운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저는 최근 마음을 먹고 한번 치워보니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차마 버리기 아까워서 거의 쓰지도 않는데 괜히 들고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런 물건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끌어당김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풍수학에서도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너무 많으면 집 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두 정리하고 나니까 느껴지는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선 집에 안 쓰는 것들을 꼭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여러분이 꼭 잘 될 수 있도록 인생 닥터가 오늘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